문재인 대표와 홍준표 도지사 간의 무상급식 협상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양측의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양측의 협상이 성과 없이 끝나면서 학부모단체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현행 학교급식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창원시가 추진해온 광역시 승격 작업이 민간 주도로 전환됩니다. 시민 대토론회와 국회의원 정책 간담회도 열립니다. 주택가 좁은 골목길에 주차를 방해하는 불법 적치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표가 홍준표 경남지사를 만나 아이들이 급식 때문에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무상급식을 요구했습니다. 홍 지사는 밥보다도 서민 자녀의 교육 지원이 더 시급하다며 거부함에 따라 입장 차이만 확인했습니다. 천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방문해 무상급식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어른들 정치 때문에 경남의 아이들만 급식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그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홍 지사는 서민층과 부유층 간에는 초등학교 출발 때부터 교육비 격차가 난다며 서민 자녀 교육 지원으로 맞대응했습니다. 월 교육비가 8배가 차이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밥보다도 공부가 우선이 아니냐. 문 대표는 핀란드와 스웨덴 등 북유럽에서는 1930~40년대에 이미 무상급식을 했다며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가난할 때 그 무상급식을 다 한 거죠. 그래서 우리 재정 형편이 애들 밥을 못 먹일 정도 그것은 아니고. 홍 지사는 북유럽은 소득 대비 세금 비율이 50%에 이르고 보편적 복지가 일반화됐다며 우리와 비교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국가가 애도 키워주고 밥도 먹여주고 의료도 하고 그런 식으로 대신 살림을 살아주는 겁니다. 문재인 대표는 도교육감과 만나 의논할 것을 주문했고 홍 지사는 만날 필요는 있지만 도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을 두고 다시 합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표는 도의회 뒤에 숨지 말라고 홍 지사를 향해 승부수를 띄웠지만 홍 지사는 중앙에서 대안을 갖고 오면 검토하겠다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KBS 뉴스 전영수입니다. 문재인 대표와 홍준표 지사와의 회동이 성과 없이 끝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무상급식 중단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부모들은 문재인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당장 다음 달부터 급식비를 내야 할 처지를 하소연했습니다. 밥 한 끼 내 새끼한테 마음대로 먹을 수 없게 마음 편하게 먹을 수 없는 현실이 정말로 부끄럽습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신랑 일을 하곤 하지만 일반 가정에서 이 정도도 저희가 문 대표는 경남도민 60%가 무상급식 중단에 반대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당은 경남도 교육청과 함께 그리고 또 우리 학부모님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그 방안을 함께 찾고 또 함께 끝까지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최고위원회의를 경남에서 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도 경남도의 무상급식 중단 정책에 일제히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의무급식을 홍준표 지사가 대권 노름의 관심병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은 경남도민을 깔보는 잘못된 일입니다. 학교 급식에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하도록 한 학교급식법 개정안 처리를 사실상 당론으로 삼고 대응할 방침입니다. 경남의 무상급식 중단 문제는 앞으로 정치권에서 치열한 논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무상급식 중단에 따른 학부모들의 반발도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오늘 같은 비 속에서도 무상급식 중단에 반대하며 집회와 밤샘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차주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빗줄기 아래서 학부모들이 국자로 급식판을 두드리며 무상급식 중단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민 지원 조례법 반대합니다. 어린 자녀를 둔 젊은 층이 밀집된 양산 지역 초중고교 61곳의 학부모 100여 명은 홍준표 경상남도지사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회동을 앞두고 모였습니다.
학부모들은 무상급식을 중단한 곳은 경남밖에 없다며 무상급식 지원 중단 철회와 대체 사업인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를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 서민 자녀의 조례안 그 안에 내용을 보면은 정말 밥 갖고 밥과 맞바꿀 수 있는 가치가 과연 있는가 저희들이 의문이 됩니다. 밥으로 차별하지 말라는 거죠. 같은 시각 경상남도의회 안팎에서도 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 소속 학부모들의 밤샘 농성이 이어졌습니다. 도의회 의장을 만난 학부모 대표 6명은 무상급식 예산 지원 방안을 촉구하는 요구서를 전달했지만 확답을 받지 못하자 추가 면담을 요청하며 밤을 새웠습니다. 애들을 위해서 그 깎고 고생 왜 못하겠습니까? 학부모들은 도의회 청사 바깥에서도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중단을 두고 경남 지역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안을 처리할 도의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창원시가 올해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는 광역시 승격을 민간주도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범시민추진협의회가 오늘 출범했습니다. 보도에 박상현 기자입니다. 민간 차원에서 창원광역시 승격 운동을 펼쳐나갈 범시민추진협의회가 출범했습니다. 광역시 승격을 바라는 학계와 경제계 등 각계 각층에서 15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수출의 요람으로서 국가 경제 발전을 선도해온 창원시의 기초자치단체라는 제도적 군례는 미래의 발전 동력을 제약하는 결정적 장벽이다. 창원시가 광역시 승격이라는 주제를 꺼냈지만 행정기관이 승격운동을 벌이기엔 많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선거법 때문에 충분한 홍보물을 만들 수 없었고 서명운동에 행정력 동원도 안 되고 또 경상남도와의 관계에서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민 중심의 시민추진협의회가 꾸려지면서 광역시 승격운동의 활동 범위를 한층 넓힐 수 있게 된 겁니다. 시민들이 앞에 나서고 그리고 우리 창원시가 도와주는 이런 형태로 해서 시민과 우리가 같이 나아가는 그런 광역시 승격운동이 될 것입니다. 시민추진협의회는 우선 70만 명 서명운동을 벌이고 5월 광역시 승격 시민대토론회를 9월에는 국회의원 정책 간담회를 열어 정책 쟁점으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시민 중심의 광역시 추진단체가 얼마나 큰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주택가 골목길마다 내 집 앞에 주차하지 못하게 물통을 세워놓은 집이 많은데요. 길을 점령하는 것은 불법으로 단속 대상이지만 좀처럼 관행이 사라지지 않아 시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김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식당들이 밀집한 주택가 인근 골목길. 차량 한 대가 주차할 공간을 찾기 위해 골목길을 서성입니다. 주차 공간하기 적당한 곳은 물통과 고깔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요즘에서도 이렇게 주차 금지 물통을 갖다 놓고 하니까 속상하네요. 주차장이 있는 집도 마찬가지. 현행법에 따라 면적 130제곱미터당 차량 한 대를 주차할 공간을 만들었지만 화단이나 마당으로 쓰고 있습니다. 집 앞 골목길이 저마다 내 집 주차장입니다. 사실 이게 주차 공간이 분배될 수 있는 주차 공간. 설계도상에. 안에 집어넣으면 내가 차를 안에 주차하면서도 누가 여기다 주차해놓으면 내가 불편하니까. 현행법상 보행자가 이용하는 골목길에 통행을 방해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물건을 두는 것은 불법. 하지만 골목길 곳곳엔 불법 적치물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차를 주차할 수 없게 이렇게 대문 앞에 콘크리트를 박아놓은 곳도 있습니다. 단속에 적발돼도 처벌은 과태료 10만 원에 불과합니다. 직접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어떤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처벌 그런 건 없어요. 저기는 두고 우리만 그러냐 이런 식으로 또 나오거든요. 골목길을 내 집 주차장으로 쓰려는 횡포에 시민들의 불편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고성군의 AI 발생 지역에 내려졌던 이동 제한이 오늘부터 전면 해제됐습니다. 고성군은 가금류를 살처분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나도록 발생 농장과 인근 농가에서 추가 신고가 없었고
10km 반경 예찰지역 가금류 농가에 대한 혈청검사와 임상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이동 제한 해제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상남도 지부가 경상남도 주택중개보수조례 개정안의 도의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총궐기대회를 열었습니다. 공인중개사 회원 300여 명은 국토교통부 개편안이 고가주택의 기존 중개보수 요율을 절반 이상 인하했음에도 상한 요율로 문구를 표시함에 따라 또 다른 분쟁이 발생한다며 요율을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지난 12일 국토부 권고한 대로 관련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 제1형사부는 당시 홍지사 캠프 관계자 50살 유모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해 4월 새누리당 경남도지사 후보 당내 경선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산악회 회원에게 홍준표 후보를 지지, 홍보하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경남교육청이 육아휴직 수당을 과다 지급했다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경남교육청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4,570명에 육아휴직 수당 3억 8,200여만 원을 과다 지급했고 이 가운데 1억 5천여만 원을 아직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감사원 감사 결과 전국 17개 교육청이 쓰지도 않을 예산을 과다 편성한 뒤 집행하지 않은 불용액만 연평균 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은행 경남본부가 금융기관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자금으로 지난해 말 기준 5,894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는 2013년 말 기준 5,021억 원보다 지원 금액이 873억 원 늘어난 겁니다.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이 지방 중소기업에 대해 대출을 하면 대출금의 최대 50%를 연 1%의 금리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버스 안에서 여성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거된 소방공무원이 지난해에도 같은 혐의로 형을 받았지만 해당 소방서가 규정에 따른 징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